예, 저희가 그 11시 방송하는 사이에 여의도에는 나름대로 첫눈이 내리더라고요. 진짜 겨울이 되고 연말 분위기가 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여기다가 산타랠리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과연 좀 연말에는 좋아질 수 있을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장 전략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외국인의 그 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로 19거래일 연속 네, 맞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네. 아람코 상장부터 해서 MSCI는 그 전부터 울고 먹었고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로도 뭔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네. 매도 물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요. 좀 수급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그 외국인 수급 이탈 요인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MSCI 그 리밸런스 이슈 있었고 뭐 아람코 네. 상장 있었지 않습니까? 뭐 11일 날 상장을 하죠. 예. 5일까지 이제 IPO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또 홍콩 인권법 파장 그것도 문제 때문에 얘기하고요. 얘기고 있었고 네. 또 그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코스닥에서 지금 얘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국내 4분기 실적 영업이익 좀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11월 수출 데이터 안 나왔는데 이게 모두 다 보면 다 후행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상황이 이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수급이 들을 거냐 마냐에 대한 전망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도대체 외국인 왜 파는 거야? 지금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쉽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장 문제고 문제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은 그래도 신고가 가는 흐름에 있었던 거는 보면은 그 뭐 우리나라 실적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온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이 이후에 또 이런 관세 전쟁이 확장되는 게 아니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이슈도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요 코스닥 상장사 전체 이익이 160조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예상하는 게 그리고 내년도에 165조 정도 된다면 2,300선을 유지하는 걸 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150조 얘기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그 140조 나오고 올해 연말 가까우니까 130조 얘기 나오고 130조 어렵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는 흐름이니까 기업들이 이익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시장 팔고 싶어서 팔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MSCI 리밸런싱이나 뭐 아람코 상장 이슈도 물론 수급적 악재 요인이 있지만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약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번 연말까지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벤트라는 게 뭐 아람코 상장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슈고 또 선물업체 동기 만기일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조정이 아마 12월 달이 아마 그 당 지수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5월 이후 그리고 12월 그 크리스마스 이전 그 전후로 해서는 아마 시장 저점을 만들어질 생각이 들고 지금 반등을 기대했던 61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예. 코스피 깨졌는데 지금 121선의 지금 지지 반등을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반등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오늘은 뭐 매도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좀 버티기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전문가와 한 10분, 15분 동안 수급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팔고 싶어서 정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뭐 외국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노릇이니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유효하겠습니까? 일단 뭐 현금 있으시면 뭐 최대한 좀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종목이 좀 반등을 줘야지 매도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뭐 반등 없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저점하면 대부분 2,050 정도를 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2,150으로 보는데 일단 2,150 그러니까 2,050이죠. 2,050 정도에서의 지지 반등 흐름 지금 오늘은 2,0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마 저점 열어두더라도 그 정도 선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주식을 가지고선 버티는 게 지금은 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으면 아마 5만 원 좀 추가 하락 나오면 또 저가 매수 막 이런 그런 그러겠죠. 얘기 또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반도체 업황이 아주 뭐 그 이제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그런 업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반등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들은 또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고 지금이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안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반쯤 전에 2050이 박앤세일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점점 좀 기대 심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언제쯤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이걸 다 현실적으로 털 수는 없으니 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돈이 몰리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장의 자금이 수급이 몰린 쪽에서는 물론 상승 집값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그런 좀 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 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하는 거고, 그 정부 정책 관련주에 올라가는 것들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네. 수혜가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듯이 기업들이 만약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뭐 빅사이클을 얘기하는 OLED 섹터가 일단 있는데 이쪽 섹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 흐름이라서 약간 네. 밸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이 IPS 같은 경우가 시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상단 부근이 PR 12배, 13배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주로서는 보통 10배 주는데 12배, 13배짜리 부담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OLED sek터 전반으로는 지금 그런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년이 좋지만은 조정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뭐 그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기차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분명히 좋은데 한번 대시세가 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것도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오고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력이 있을 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요. 좀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도 물론 지금 대형주 장세는 아니지만은 예. 좀 중장기로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도 영업이 내년은 2배 이상 증가 예상이라는 그런 리포트 나왔었고 삼성 SDI 쪽에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전기차 sek터 내에서도 비교적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고 오늘 장에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장기로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은 콘텐츠 관련 종목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OLED는 시세가 낮지만 콘텐츠 관련된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애플 TV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콘텐츠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OTT 관련된 투자가 많이 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콘텐츠 관련 종목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 얘기해 주셨는데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그때 J 컨텐츠리 한번 소개를 네, 해주셨잖아요.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그러면 업종 내에선 탑픽은 J 지금 컨텐츠. 네, 탑픽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지금 겨울 시즌 겨울왕국도 수혜가 되는 게 봤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그 메가박스 IPO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주가 밸류가 저는 그 J 콘텐츠리는 5만 원 밑에서 계속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정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지난번에 이제 38,000원 이하 매수 말씀드리고 42,000원 정도 목표가 단기로 말씀드렸는데 41,050원인가 찍고 밀렸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다시 제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등 흐름인데 지금 4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가 충분히 분할로 가능하다 보고 있고 단기로 투자하시기보다 내년도 그 실적 턴라운드라든가 아니면 그 자회사 상장 재료도 있고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랑 3년간 드라마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나이나라라든가 뭐 보좌관 2라든가 이미 넷플릭스에 납품한 거기 때문에 또 글로벌 독점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미 그 반영된 게 아니냐 얘기는 하겠지만은 레퍼런스인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넷플릭스 쪽에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그 제작비는 반 이상 회수가 되면서 추후에 애플 TV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쪽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쌓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증권사 전망도 향후 5년간 연매출 15%, 영업이익 연간 26%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유효한 상황이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저가 메리트도 상당히 있고 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집주로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컨텐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잠깐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37,500원이 지난번에 제가 그 35,000원 말씀드렸는데 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37,500원 정도 이제 그 손절 라인 좀 올려서 이제 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가 대략 그러니까 추세가 살짝 깨지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지금 37,500원 라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고 설사 이후에 깨지더라도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업종 소개와 J 컨텐츠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다른 대체 투자 다른 거 없을까? 좀 지금까지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 없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할 시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그 낙폭 과대에 있는 천연가스
제가 사실은 그 원유도 투자를 좀 하는데요. 네. 원유는 아직 좀 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 날씨가 겨울이 좀 따뜻할 거라는 그런 예보가 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나온 게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30년간 가스가 네. 그 470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그 관련 이제 그 선물이 ETN 상품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ETF는 많이 해보셨지만 ETN은 좀 모르실 걸 수 있는데, 이거 상장 지수 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ETF처럼 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그 현물과 연동되지 않고 천연가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선물과 연동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그 보통 우리는 이게 미국 그 천연가스 선물 시장과 이제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고 천연가스가 어저께 이제 그 10%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ETN 상품이 급락을 해서 저는 이게 역사적 저점을 가격으로 그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요걸 지금 이 상품을 갖고 왔는데 어제 이제 한 8,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네. 어제 그 10% 급락이 나와서 7,000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가스는 채굴 단가가 대충 2.2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2.3불이 깨진 상황이었고요. 어제 2.28까지 빠진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또 2.3불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인 저점에서는 충분히 담을 만하다. 그래서 대대투자로서 ETN 상품 말씀드리는데 그 ETN 상품은 좀 주의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과세염인데 네.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과세를 합니다. 네. 근데 손실과 수익을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수익이 1,000만 원 나고 손실이 1,000만 원 났는데 합산해서 0이 수익이 과세가 안 된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과세를 15.4% 배당 과세를 하고요. 예. 또 이제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 단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다른 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이 ETN 소득에 대해서는 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ETN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합니다. 다른 배당 과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수익금 2천만 원 안에서 연간 2천만 원 안에서 조절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선물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예. 현물 간밤에 선유가스가 올랐는데 왜 ETN 안 올랐어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선물에 연동되기 때문에 현물 가격에 약간 괴리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 6,800원 라인인데 현재가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저점을 8,000원 보고 있었는데 지금 6,800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점점점 차트 보면 점으로 다 예언된 거는 선물 간밤에 이제 그 종가가 이제 다음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예. 시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고 장중 변동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목표가는 이제 이전 저점이라 봤던 8,000원만 봐도 지금 가격에서 17%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보는데 6,000원까지 밑으로 많이 한 이유가 손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가 매력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적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라는 부분도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ETN 선물에 대해서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 6,000원으로 가격 전략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렇게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